안녕하세요. 월드엑시스입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키프레임을 이용한 모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이용한 모션을 이해하시면 그 외에 나중에 키프레임을 이용한 효과, 키프레임을 이용한 입자, 또 타이틀 이런 것들 모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재생을 누르면 자, 보신 것처럼 화면에서 레이크 클립이 움직였습니다. 파워 디렉터에서 5초 동안이었거든요. 그 5초 동안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그 레이크 클립이 이동하도록 사진 클립의 움직임을 준 겁니다. 움직임 또는 모션, 애니메이션을 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보통 앞으로 모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레이크는 자, 여기에 있는 레이크는 그 사진 클립 기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5초인데 파워 디렉터의 타임라인은 초당 30프레임으로 구성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 클립은 총 150프레임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를 제가 선택을 해 놓고요. 이제 미리 보기에서 탐색 기준을 프레임으로 놓고 제가 이제 이 다음 프레임으로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하면서 사진이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을 구현하고 싶을 때에는 사람이 매 프레임마다 사진을 보면서 한 프레임씩 이동을 시켜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매 프레임을 모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모션을 만들 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상당히 고되고 힘든 작업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보통 이런 움직임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레임에 대해서 배우셨죠? 이번 시간에 나오는 것은 그냥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키프레임입니다. 프레임들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프레임인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레이크 클립이 움직였던 영상 있죠? 이 클립의 모션은요. 자, 좀 이렇게 해주고 자, 맨 앞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이 그 클립의 맨 첫 프레임에서는 제가 이 클립의 위치를 이곳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맨 첫 프레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프레임에는 자, 이 화면에 이 16대 9 화면에 이 사진이 정확하게 딱 맞게 위치하도록 이 마지막 프레임에서의 그 위치 값을 제가 또 그 프레임에 지정을 해줬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클립에게 지정을 해줬고요. 나머지 그 중간에 자, 맨 첫 프레임과 맨 마지막 프레임을 제가 지정을 해줬고 그 중간에 있는 148개의 프레임들은 바로 컴퓨터가 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그러니까 파워 디렉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이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지우고 레이크로 새롭게 한번 클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클립에 대해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통해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클립이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기능 단추 표시줄에 보시면 수정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PIP 디자이너라는 이름의 윈도우가 하나 열리고요. 자, 여기서 왼쪽 위를 보시면 3개의 탭이 있는데 이 3개 중에서 오늘 우리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전구 옆에 화살표가 그려진 이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자, 지금처럼 화면이 구성이 될 겁니다. 먼저 왼쪽 이 부분을 이렇게 스크롤 하시면 여러가지 모양의 화살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요 X표는 일단 빼고요. 화살표들이 있는데 이들 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화살표의 모양과 그리고 또 방향대로 이 클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 움직임은 그러니까 모션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것처럼 파워 디렉터에서 미리 만들어 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프리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 여기에 있는 이 프리셋들 중에서 하나를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면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좀 달라졌죠?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화살표의 모양과 방향대로 이 클립이, 이 레이크 클립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전체 사각형이 있죠? 자, 이 전체 사각형은 여기 이쪽에 있는 미리 보기 화면처럼 영상이 재생되는 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재생 버튼 눌러서 재생을 해볼게요. 자, 잘 보셨죠? 사진이 이 화살표 모양으로 이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아래에 저장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클릭하면 PIP 디자이너는 닫히고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모션이 이 클립에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재생 한번 해볼게요. 자, 잘 적용되고 있죠? 이거 이제 제작 모드로 가셔서 렌더링 하시면 이대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다시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PIP 디자이너를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레이크 클립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이 레이크 클립은 16:9 사이즈의 사각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각형의 중심이 되는 지점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대각선을 두 개 그어보면 이 대각선들이 만나는 어딘가가 있을 텐데 그게 중심이 되겠죠. 이 클립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클립의 중심점입니다. 이 클립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심점이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녹색 선을 따라서 클립의 중심이 여기에 놓이도록 한 상태에서 클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클립의 중심점은 자, 요 아래 여기 좀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늘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 클립의 중심점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PIP 디자이너에서 이 하늘색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아, 이거 클립의 중심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늘색 동그라미, 이 중심이 지금 이곳에 위치한 거 확인해 두시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슬라이더가 있죠? 이 슬라이더를 제가 조금 옮겨 볼게요. 이 정도로 옮기면 자, 이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그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 지점에 맞춰서 지금 이 중심점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 곡선상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자,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이 곡선을 타고 이 중심점이 이 곡선상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래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막대가 하나 있는데 자, 이거 시간 막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막대는 이 그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 이 모션이 이루어지는 그 전체 시간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 시간 막대에는 뭐 타임 코드 같은 그런 게 표시되어 있지 않죠. 이 전체 시간의 길이는 자, 이 레이크 클립의 시간 길이 있죠. 그 시간 길이와 같습니다. 이 레이크 클립은 아까 제가 기본 상태로 트랙에 추가를 했었기 때문에 5초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시간 막대의 길이도 5초가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작업을 마치고 저장하고 닫은 다음에 나중에 이 레이크 클립의 길이를 10초로 이제 늘려줬어요. 늘려주고 다시 이 PIP 디자이너를 열었다면 그때는 이 슬라이더의 그때는 이 시간 막대의 전체 길이는 10초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 이 슬라이더는 이 클립상의 어느 한 프레임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프레임에서의 화면이 지금 이곳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 요 프레임에서는 지금 이 클립의 중심점이 이 곡선상의 이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계들, 클립과 이 시간 막대, 그리고 이 미리 보기 화면, 그리고 곡선 이런 것들의 관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이 곡선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 곡선을 잘 보시면 이렇게 곡선 위에 어떤 부분들에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가 지금 있습니다. 이 노란 동그라미들은 바로 지금 그곳에 자 바로 이곳에 그 해당하는 프레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프레임들의 키 프레임이 지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노란 점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있겠죠. 그 프레임들이 키프레임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자, 녹색 곡선으로 표시되는 이 레이크 클립이 움직이는 이 궤도상에서 키프레임의 위치를 표시해 준 겁니다. 다시 이 레이크 클립이 그 지금 이동하는 경로가 되는 이 녹색 곡선 있죠? 이 곡선상에서 키프레임의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시간막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 노란색 다이아몬드들이 있어요. 이것은 자, 위에서는 지금 이 그 경로상에서 그 키프레임을 표시해 준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노란 다이아몬드들은 이 시간상에서의 키프레임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다른 프레임들은 그냥 특별히 표시 안 해줘요. 이런데 표시 안 해주고 그 중에서 키프레임이 있는 위치만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따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위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곡선 위에 매 지점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각 프레임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냥 프레임들은 이렇게 그냥 쭉 곡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키프레임에 해당하는 지점들만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로 따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시작점에 노란 동그라미 하나 있죠? 이 동그라미는 이 시간 막대의 맨 처음에 있는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와 한 짝이고, 그리고 사실 둘은 서로 같은 겁니다. 순서대로 자, 여기에는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에 두 번째 다이아몬드 있죠? 마찬가지로 이 둘도 역시 한 짝이고 또 역시 둘은 서로 같은 겁니다. 자,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리고요. 그 키프레임들 사이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 이동 경로가 되는 거죠. 자, 이 곡선들은 여러분이 그 이 곡선 위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곡선의 모양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곡선대로 이제 이 그 클립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최단거리로 키프레임의 그 최단거리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곡선을 이렇게 막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꿔 주신다고 해도 잘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키프레임들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키프레임들에는 사용자가 특정한 값을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물론 이게 프리셋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지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을 움직일 때는 키프레임들은 움직이지 않고요.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시면은 자, 이 키프레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키프레임을 추가해 줄 수도 있는데 자, 요 정도 지점에 한번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볼게요. 이것의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키프레임, 여기는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키프레임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키프레임과 세 번째 키프레임의 사이 어딘가가 되겠네요. 그럼 중간쯤으로 가정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사이에 한 요 정도 지점을 클릭해서 슬라이더를 이쪽으로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지금 클립의 중심점이 지금 놓여 있죠. 이 정도에 한번 키프레임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주고 싶은 시점에 자, 그 시점에 슬라이더가 놓인 상태에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플러스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 슬라이더가 위치한 그 프레임에 키프레임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자, 클릭하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자, 그 슬라이더가 있던 지점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빨간색인 이유는 슬라이더가 지금 그것을 지정하고 있어서 이 키프레임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슬라이더를 이렇게 조금 옆으로 옮기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그 슬라이더가 가리켰던 그 지점에 이제 키프레임이 지정이 된 겁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키프레임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옮겨줄 수 있고요. 그리고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있는 곡선들도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물론 다음부터는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사진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키프레임을 지워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추가했던 이 키프레임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싶은 키프레임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요 아래에 보시면 이번엔 다이아몬드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위치에 있던 키프레임이 지워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이 곡선의 모양이 좀 많이 못생겨졌네요. 만약에 못생겼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곡선을 보는 건 아니고 영상 거기서의 모션을 보는 거니까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면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정을 처음 해보시면은 뭔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뭐 좀 잘 안 되는 것 같죠? 자, 이 곡선을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져 주실 때는 어디를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선이 힘을 받는 그 부분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만 잡고 작업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키프레임 그 근처에 그러니까 곡선의 양 끝단 있죠? 이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그 한 군데만 붙잡고 드래그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곡선의 모양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드래그 하느냐에 따라서 곡선상에서 힘이 받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슬라이더가 지금 여기 시간막대에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자 여기서 키프레임 단위로만 한번 이동해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떤 것을 이용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슬라이더가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앞이나 그 다음에 있는 키프레임들 있죠. 이동하고 싶으실 때는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자, 그 다이아몬드 화살표가 있어요. 자 이쪽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슬라이더를 기준으로 그 앞쪽에 있는 그 키프레임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자 클릭하면 이동을 했죠. 보시면은 풍선 도움말로 이전 키프레임 선택이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이걸 눌러볼게요. 이걸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있는 키프레임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자체로도 편리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키프레임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클릭하면서 이 키프레임의 위치를 좀 밀어가지고 옆으로 뭐 밀어서 이동시키거나 실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키프레임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 두 개의 버튼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은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프리셋 말고 사용자가 직접 모션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지금은 그 작업을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모션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준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셋 메뉴에서 여기 녹색 X 표시 있죠? 자, 이것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이얼로그 박스 경고창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자 여기서 보셨던 이 그 조작했던 이 내용을 저장을 해둘 것인지 묻는 창인데 여기서 얘를 누르시면 얘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뭐 이름을 물어보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저장이 되고요. 그 저장된 작업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경로라고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시면 조금 전에 그 했던 그 작업 내용 우리가 저장했었죠. 얘를 눌러서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썸네일 형태로 지금 저장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언제든지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불러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 더 이상은 이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이 썸네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여기 경로 제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 사용자 지정 경로를 여러분들이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기본 경로로 가서 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막 뭐 이 정도에서 키프레임도 막 추가하고요. 이렇게 해서 막 키프레임도 막 추가하고요. 이렇게 막 작업을 해 두시고 자 X 표시 눌렀어요. 여기서 그냥 아니오를 모르고 눌러버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장해야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조금 전에 작업했던 내용이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그 X 표시 눌러서 여기서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X 표시를 누르시면 기본 상태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이 기본 상태는 보시면 자 시간 막대에서 맨 앞과 맨 끝에 지금 그 키프레임이 주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키프레임에는
양쪽 모두 똑같은, 그러니까 이 키프레임과 이 키프레임에 모두 똑같은 정보가 저장이 돼 있습니다. 키프레임들의 저장된, 그러니까 지정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이 화면에 한 가운데에 사진이 딱 맞춰서 배열되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지정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막 키프레임 추가하고 그거 위치 이리저리 조정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처음과 마지막 프레임에는 화면의 한가운데에 사진이 화면 크기에 딱 맞춰서 놓여져라 하고 양쪽 키프레임에 똑같은 내용을 지정을 해 둔 거고요. 이렇게 처음과 끝에 두 키프레임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둘이 뭔가 다른 내용이 있어야지 그 사이를 컴퓨터가 계산하고, 그래서 뭐 곡선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드래그해서 모양도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양쪽 키프레임이 모두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는 정지 화면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리셋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 지정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IP 디자이너에서 프리셋을 하나 골라 키프레임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키프레임에 대해서는 한 강좌로는 다룰 수가 없고요. 이 모션에 키프레임 주는 것을 이해하시고 나면 나머지 뭐 효과룸이나 입자룸 등에서 키프레임 주는 것도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키프레임을 이용한 모션을 처음에 조금 자세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키프레임 강좌는 여기서 그 첫 편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과 뭐 타임코드, 뭐 키프레임 등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강좌도 좀 개념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다가 어떤 뭐 오류가 생기더라도 직접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활용 강좌를 들으실 때에도 아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 주시고요. 그럼 다음 강좌에서는 키프레임 2편으로 프리셋 말고 사용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모션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키프레임 다음 편의 내용으로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